모이는 명절에 보육원 출신 자립준비 청년들도 추석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된 따뜻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디자인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 내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디자인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행동하는 살림극장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 웨이스트랜드를 시청하고 교제를 나눌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추석 명절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이 모인 모습이 떠오르곤 하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추석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온 자립준비 청년들은 명절이면 유독 쓸쓸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청년들이 함께 명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된 자립준비 청년들의 추석을 이현지 기자가 함께 해봤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28일, 한 가정집에 들어서자 전 부치는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삼색전과 동태전을 부치고 보글보글 찌개가 끓어오릅니다. 요리하는데 좀 힘들진 않으세요? 집 옥상에서는 고기 굽기가 한창입니다. 옹기종기 식탁에 모이자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이들은 보육원에서 자란 자립준비 청년들입니다. 흔히 명절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인다지만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일. 서로 가족이 되자는 마이리얼 패밀리를 통해 특별한 추석을 맞이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냥 혼자 지낸다, 그냥 좀 쓸쓸하다, 힘들다. 자립준비 청년애들은 서로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소통들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리얼 패밀리는 저희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명절을 맞이해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3년 전부터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마이리얼 패밀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보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행사 진행자인 마이리얼 멘토단도 자립준비 청년으로 구성했습니다. 가족끼리 복적복적 모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또 공허해지고 그런 시간이 들 수 있겠다. 친구들이 갈 곳이 없다, 나의 고향이 없다 라는 생각이 안 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이번 추석에는 마이리얼 패밀리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명절맞이 행사가 열리며 예년보다 활성화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좀 더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모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해처럼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자립준비 청년에게 관심 가져주고 명절 모임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보완할 점도 산더미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단어조차 생긴 지 2년밖에 안 된 데다 아직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립준비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정말 자립준비 청년들 직접 만나고 또 양육시설에 있는 우리 보호 대상 아동들을 직접 만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고 또 그 친구들의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수정해 가면서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주보, 현수막 등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접하는 물건이나 공간에도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녹아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디자인이란 무엇일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발표한 전년도 디자인 산업 통계에 따르면 디자인 산업 규모는 21.6조 원으로 사상 최초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교회 내에서도 디자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분위기입니다. 작게는 주보에서부터 현수막, 로고까지 디자인은 다양하게 요구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독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아르예 스튜디오. 교회 내 세련되고 편안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찾았을 때 친근함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그런 물품이나 공간들도 좀 이런 변화를 통해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좀 더 이제 세련되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좀 더 편안하고 친숙하게 다가오고 그런 분들에게 어떤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한 디자인에 앞장서는 윤선 디자인. 윤선 디자인 정윤선 대표는 교인에게 디자인은 교회의 방향성을 한눈에 알려주는 지표이자 목회자와 교인 사이 시각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365일 사용하고 있는 이 눈으로 본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담임 목사님들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와 성도님들 사이에서 시각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죠. 디자인이 교인의 신앙과 교회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학대 등 교육기관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분야고 반드시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저는 뭐 신학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나. 저마다의 자리에서 복음을 시각화하는 기독 디자이너들.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전하는 복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복음이 이제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선물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또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더 이뻐 보이기도 하고 더 갖고 싶게 만들고 또 사람이 더 기대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기쁘고 또 주는 사람도 기쁜 것처럼 이런 마음을 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디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행동하는 살림극장을 개최합니다. 행동하는 살림극장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 웨이스트랜드를 시청하고 송유경 영화 큐레이터, 공윤지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살림과 뜻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후원을 약속하는 2023 살림의 활동 소개 시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동하는 살림극장은 오는 10월 14일 공덕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제55회 국가조찬기도회가 31일에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되며 국내외 국가 지도자와 기독교계 인사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도회에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충신교회 원로 박종순 목사가 각각 설교와 축도를, 대회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개회사와 기도를 맡을 예정입니다. 세계 기독교개혁 이단대책협의회와 이른 양 찾기 운동본부가 한국교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연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단대책협 변권능 총괄본부장은 한국교회 이단대책협의회의 본질이 흐려졌다며 이단이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생명의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행사가 한국교회의 화합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목회자 교육원을 통한 목회자 교육과 함께 교단 사이에 활발한 교류와 연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프리 철수리가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영화 프리 철수리는 미국 LA에서 발생한 총격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명돼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 이철수를 위해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해방 구명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독 언론 간담회에서 커넥트 픽처스 남기웅 대표는 이 땅의 수많은 철수를 위로하기 위해 영화를 배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프리철수리 구명운동에 앞장선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이문우 장로가 참석해 당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의 기도운동을 증언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프리철수리는 오는 10월 18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소속 서울시 송파구 성은교회가 지난 1일 제53주년 기념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미 성은교회 곽재용 목사의 인도로 드린 예배에서는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가 영적 부흥을 위한 교회 조직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임직식은 장재효 목사를 비롯해
웨이크 사무총장 이무성 목사 등이 참석했고 안수기도 후 공포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장로 5명, 안수집사 4명을 장립하고 명예권사 3명, 권사 8명이 취임한 성은교회는 53년 전 장재효 목사가 개척해 현재까지 심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전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죠. 교회 전도부터 개인 전도까지 전도훈련법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독자를 전도자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책, 전도자 코칭 노트워크북의 저자 이주윤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박주은 기자가 전합니다. 전도팀을 담당하며 많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봤지만 교회에 적용이 쉽지 않았던 이지훈 목사. 교회마다 다른 전도 환경에 같은 전도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지훈 목사는 말합니다. 전도 현장은 모두 다르기에 현장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각종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두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거절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한 챕터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기만 해도 동기부여가 되고 책 전도자 코칭 노트 워크북은 이처럼 전도 노하우와 훈련 방법을 한 챕터씩 담아냈습니다. 이지훈 목사는 전도는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며 많이 만나고 언제나 무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간증문을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책은 워크북인 만큼 8주 전도팀 훈련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 전도 일기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담겨져 있어서요. 이 책만 가지고 있으면 뭐 전도팀이든 또 개인 전도자든 어디든 전도를 가도 두렵지 않게끔 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또한 이지훈 목사는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팀을 결성해 전도팀 훈련이 필요한 교회에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전도하며 각 교회에 적합한 전도 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팀을 결성해서 교회 전도 훈련이 필요한 교회는 직접 찾아가서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8주간 그 교회를 찾아가서 전도팀과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전도 축제 기획까지 모든 일정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도가 약해진 시대, 전도자 코칭 노트 워크북은 전도 현장에 따른 훈련 방법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1981년 설립된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잠언 1장 7절 말씀을 건학 이념으로 세워졌는데요. 오늘은 12대 총장이신 장순웅 총장님 모시고 임기간 계획과 비전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이스트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총장을 거쳐 부산 외국어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신 지 1년이 되셨습니다. 네. 먼저 취임 1년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뭐 많은 지방대학교가 다 어려웠듯이 저희 학교도 어려움이 많죠. 근데 또 어려움이 많은 것만큼 또 은혜도 많이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또 응답되는 많은 은혜를 저희가 누렸습니다. 또 은혜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총장님은 수시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셨습니다. 인재 양성, 교육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해 오셨는데요. 최근에는 PSC 교육을 강조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교육법인가요? PSC 교육이란 그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뭐 무엇보다 요즘은 지식이 흘러넘칩니다. 특히 또 인공지능이 많은 지식을 주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PSC 교육이라는 것은 프로블럼에서 나온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S란 건 셀프 러닝이고 C는 컬래버레이션에서 온 거죠. 이 교육의 큰 장점은 이런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거,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고통을 해결하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평생 동안 가져야 될 것은 사교육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이런 게 꼭 필요하고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큰 일을 했던 사람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모든 게 협력하는 교육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육이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PSC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지역 문제건 세계 문제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을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능력을 배우는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PSC 교육입니다. 네, 지역 대학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독교 대학으로서 부산 외국어 대학교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역시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권하기점대로 저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세속화됐는데 그래서 좀 더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도 지금 계속 체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교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예, 역시 비전은 좀 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요. 또 이웃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그런 인재를 발굴하고 또 기르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인재를 키움으로써 좀 더 이 세상이 또 이 이웃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바로 그런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대를 앞서고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들이 배출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어린이 식수 지원 글로벌 캠페인 2023 글로벌 UK 포 워터가 3.15 해양 누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월드비전 경남울산 사업본부와 창원시, 월드비전 창원지회, 월드비전 경남후원회, 경남샤프론 봉사단이 함께했으며 창원 시민 1000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아프리카 어린이가 물을 얻기 위해 걷는 거리인 6km를 걸으며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주최 측은 기후변화 위기 체험 부스를 마련해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이날 모인 참가비는 아프리카 식수 지원과 창원 지역 내 결식아동 조식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선교협의회가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 경상남도 기도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선교협의회 명예회장 이광훈 목사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 사용되는 존귀한 자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박람회기구 BIE 회원국 기수단 입장과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는 오는 11월 28일 BIE 본부에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합창축제 2023 코리아 합창제가 오는 19일 3.15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합창제는 코리아 합창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경남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하며 기독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과 서울엔터 오스콰이어, 과천시립여성합창단 등 전국의 8개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합창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추석을 포함해서 긴 연휴를 보내셨는데요. 근데 이런 명절에 더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분들을 돕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정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SOS 뱅크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로 절실한 긴급자금, 사실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몇십만 원이거나 단돈 몇백만 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이자, 무담보로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SOS 긴급뱅크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네. 앞서서 무담보 무독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될까요? 이 SOS 뱅크는 예금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금은 바로 후원금을 예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금과 이자는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2016년에 SOS 뱅크를 설립한 향상교회는 대출 심사를 거쳐서 위기 과정에 15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교회가 세겹줄 특별헌금으로 마련한 자본금 6,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향상교회는 2017년에는 용인시청 무한돌봄센터와 업무 협약도 맺었는데 지역 내 생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굴하면 교회가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형태입니다. 네. 이 향상교회 6,200으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지금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 올해만 1월부터 8월까지 150만 원씩 총 35가정을 지원했고 상환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1년 동안 58가정에 총 8천만 원가량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상환은 8만 원, 0.1%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잔고는 10월 현재 1억 200만 원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네. 자본금보다 훨씬 많죠. 한마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도 은행 잔고가 바닥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자를 돌려받겠다는 예금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네. 선한 예금주들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SOS뱅크는 서울과 수도권 대형 교회에서만 이용할 수 있나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SOS 긴급뱅크를 시작한 지역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울산 신정교회는 재작년 11월에 SOS뱅크를 열었는데요. 용인 향상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CTS 뉴스에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지난해 5월에는 전남의 순천 덕정교회도 코로나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1억 원을 모아서 긴급 구호뱅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이 무담보, 무독촉, 무이자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고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교회가 운영하는 SOS뱅크를 좀 찾아서 삶의 희망이 되도록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간교계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독교인의 이야기, 왕의 ESG입니다. 저자는 ESG를 세상의 가치로 간주한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한국교회가 ESG 경영 가치를 성찰하도록 탄소 중립 형태와 지구 환경을 살리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교회는 환경적, 사회적, 지배 구조의 문제를 신앙적 차원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선교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빠르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어 저자는 성경적인 공동선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 토저를 통해 배우는 토저의 사도신경 읽기. 기독교 전통적 신조에 애정이 깊은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 토저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 필수 교리가 필요했다며 그중 사도신경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신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도신경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측면을 소개하고 삶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독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신춘문예를 진행하고 있는 세운북스. 2023 신춘문예 작품으로 기독교 단편소설과 수필 선회가작 총 10편을 소개합니다.
이번 신춘본의 작품집은 선교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도전과 선교사의 인간적인 고뇌를 담은 단편소설 대상 세상 속으로 팬데믹 상황 속 책을 통한 작은 교회 개척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낸 수필 우수작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책방 등 글 쓰는 기독교인들의 다채로운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운북스는 기독교 문학은 교회 역사 속에서 신자들의 신앙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도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5년 전보다 16% 넘게 오른 108.1%로 IMF가 데이터를 집계하는 26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GDP 대비 기업 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5년 전보다 40%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교육대학과 초등교육과의 2024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교육대학과 초등교육과의 경쟁률은 5.11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계와 입시업계는 최근 교대 수시 모집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데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R114는 올해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최대 약 30만 5천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업계는 아파트 약 6만 가구의 분양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올해 총 분양 물량이 30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글날 577도를 기념해 한글 발전 유공자를 선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한글날을 맞아 보관문화훈장의 원암문화재단 이기남 이사장을 비롯해 문화포장에 미국 브라운대학교 왕혜숙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또 대통령 표창에는 김석희 번역가와 베트남 호치민시 기술대학교 부이판 안투 이원 등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